청주시 한 도로에서 30대 운전자가 앞에 전방을 보니까 운전 단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히 차를 세우고 인근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딱 꺼내 들고 딱 이제 병나발을 불기 위해서 입에 갖다 댔는데 경찰들이 그 장면을 봤어요. 네. 급히 따라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못 마시게 하려고 했는데 이미 한 반병 정도를 꿀꺽꿀꺽 마시고 이제 그렇게 된 결과 음주 측정을 해야 될 때 우리나라 이제 음주 단속법 같은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굉장히 엄밀하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편의점에서 마신 그 소주 반병의 양을 가지고 계산을 해봐도 이 운전 당시에 그 음주량이 과연 이제 0.05%를 넘었느냐 여부를 확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죄로 기소를 못했습니다. 대신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무죄 판결이 난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공무집행 방해는 일단은 그 앞에 가서 측정에 응해주시죠라고 하면서 경찰관이 이거를 내밀었을 때, 측정기를 내밀었을 때 이제 그때부터 공무집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측정되기 전에 일어난 그렇죠. 일이다. 전에 차를 세우고 편의점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아직 공무집행이 시작되기 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은 높을 수 있지만 이것이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요, 사실은 이 기사를 저희 돌직구쇼 마지막 아이템으로 정할까 말까 고민한 이유가 있어요. 김구식 교수님. 맞습니다. 아니, 이걸 보고 혹시나 악용하실까봐 저희가 절대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지금 하는 건 아닌데 좀 진짜 행여라도 저 기사를 네, 보고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고요. 아까 우리 김재일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무죄가 나온 거고 사실은 누가 봐도 정황상 술을 먹은 음주운전자가 그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잔머리를 굴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경우는 사실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차가 다니는 대로변에 갑자기 차를 세우고 그렇게 쓰면 사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처벌하는 게 나을 뻔했고 음주를 할 경우에는 차는 당연히 놓고 가야 되고요. 차를 모르는데 음주했던 사람이 자기의 음주운전을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저런 식의 저런 행태를 보이면 저건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 시민으로서는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행여라도 저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머릿속에 지우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김재 변호사, 저는 이 부분은 공무집행 방해는 어쨌든 무죄로 났어요. 근데 뭐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조금 전에 김구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르게 적용을 해서 이분이 이렇게 잔머리를 쓴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대로 맞아요. 두기가 참 그래서 저도 이제 음주 측정 거부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음주 측정 거부도 일단 음주 측정을 요구받은 다음에 거부를 해야지 이 죄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부죄를 적용하기도 약간 좀 애매하고요. 이제 그렇지만 좀 폭넓게 생각을 해보면 약간 음주 측정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처벌 규정에 조금 이렇게 규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법을 좀 다시 좀 보완한다던가. 예,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은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고 아까 이제 김구식 교수님이 법률 전문가도 아니신데 너무 정확하게 잘 짚어주셔가지고 근데 이게 도로변에 만약에 그냥 차를 세워두고 갔을 당시에는 어떤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선은 이제 일단은 차를 세워둠으로 인해서 못 다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전부 이제 좀 광범위하게 검토해 봤으면 근데 아마도 이제 검찰 쪽에서는 이렇게 나쁜 놈이 이걸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못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아마 법 감정상 법원도 당연히 처벌해 줄 것이다라고 좀 안이하게 판단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머리를 쓴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대로 맞아요. 두기가 참 그래서 저도 이제 음주 측정 거부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음주 측정 거부도 일단 음주 측정을 요구받은 다음에 거부를 해야지 이 죄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부죄를 적용하기도 약간 좀 애매하고요. 이제 그렇지만 좀 폭넓게 생각을 해보면 약간 음주 측정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처벌 규정에 조금 이렇게 규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법을 좀 다시 좀 보완한다던가. 예,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은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고 아까 이제 김구식 교수님이 법률 전문가도 아니신데 너무 정확하게 잘 짚어주셔가지고 이것이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요, 사실은 이 기사를 저희 돌직구쇼 마지막 아이템으로 정할까 말까 고민한 이유가 있어요. 김구식 교수님. 맞습니다. 아니, 이걸 보고 혹시나 악용하실까봐 저희가 절대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지금 그럼요. 하는 건 아닌데 좀 진짜 기가 행여라도 막히긴 저 해서. 기사를 네, 보고 네.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고요. 아까 우리 김재일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무죄가 나온 거고 사실은 누가 봐도 정황상 술을 먹은 음주운전자가 그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잔머리를 굴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런 경우는 사실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청주시 한 도로에서 30대 운전자가 이제 앞에 전방을 보니까 운전 단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히 차를 세우고 인근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딱 꺼내 들고 딱 이제 병나발을 불기 위해서 입에 갖다 댔는데 경찰들이 그 장면을 봤어요. 네. 급히 따라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못 마시게 하려고 했는데 이미 한 반병 정도를 꿀꺽꿀꺽 마시고 이제 그렇게 된 결과 음주 측정을 해야 될 때 우리나라 이제 음주 단속법 같은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굉장히 엄밀하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편의점에서 마신 그 소주 반병의 양을 가지고 계산을 해봐도 이 운전 당시에 그 음주량이 과연 이제 0.05%를 넘었느냐 여부를 확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죄로 기소를 못했습니다. 대신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를 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것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무죄 판결이 난 겁니다. 예, 뭐라고 했냐면은 네. 공무집행 방해는 일단은 그 앞에 가서 측정에 응해주시죠라고 하면서 경찰관이 이거를 내밀었을 때, 측정기를 내밀었을 때 이제 그때부터 공무집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측정되기 전에 일어난 그렇죠. 일이다. 전에 차를 세우고 편의점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네. 아직 공무집행이 시작되기 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은 높을 수 있지만 사람이 차가 다니는 대로변에 갑자기 차를 세우고 그렇게 쓰면 사실 도로교통 위반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처벌하는 게 나을 뻔했고 음주를 할 경우에는 차는 당연히 놓고 가야 되고요. 차를 모르는데 음주했던 사람이 자기의 음주운전을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저런 식의 저런 행태를 보이면 저건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 시민으로서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행여라도 저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머릿속에 지우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김재 변호사, 저는 이 부분은 공무집행 방해는 어쨌든 무죄로 났어요. 근데 뭐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조금 전에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좀 다르게 적용을 해서 이분이 이렇게